겨울 아침의 첫 햇살이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을 천천히 타고 흘러내릴 때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강도현. 그는 세상에서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게 되었다. 도현은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체크무늬 셔츠는 색이 발해 있었고 짙은 회색 니트는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다. 바지는 면바지였는데 구김이 지고 무릎이 늘어나 있었고 신발은 낡은 운동화. 명품 가방도 없고 시계도 반짝이지 않았다. 그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천 가방 하나. 명함도 없고 어깨에 걸린 건 무명의 기운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비행기 티켓은 달랐다. 그 티켓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일레이. 그날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연말 특별편이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대표들과 고위 인사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기내에는 연회장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고급 수트, 광택 나는 구두, 은은한 향수 냄새, 똑같이 미소 짓는 승무원들. 그 속에 도현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퍼스트 클래스 입구 앞에 선 그는 조용히 티켓을 꺼내 승무원에게 건넸다. 담당 승무원 유리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어르신, 혹시 좌석 확인 다시 해보셨을까요? 여긴 퍼스트 클래스인데. 도현은 아무 말 없이 티켓을 건넸고 그 위에는 선명하게 First Class 1, A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유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로 대체하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뒤에도 그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누구도 물을 건네지 않았고 따뜻한 수건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고 식사를 추천하던 승무원들이 도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상류층 고객들을 위한 고급 기내식이 줄줄이 서빙되었다. 트러플 향이 은은한 스테이크, 진한 단호박 수프, 가지런히 담긴 치즈와 무화과. 하지만 일회의 좌석만 비워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음식도 설명도 없었다. 도현은 조용히 배를 눌렀다. 혹시 제 식사는 준비되지 않은 건가요? 유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누락된 것 같네요. 예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10분 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샌드위치 하나와 종이컵에 담긴 물을 가져왔다. 그 어떤 배려나 사과도 없었다. 음식은 차가웠고 물은 탁했다. 주변 사람들은 시선을 슬쩍 피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을 끊었다. 누가 봐도 도현은 이 자리에 손님 같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그는 그 손수건으로 식판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그리고 그 위에 샌드위치를 올려놓았다. 물컵을 정중앙에 놓고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은 무게가 있었다. 소란하지 않지만 뚜렷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침묵. 그 순간부터 기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도현은 조용히 있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깊이 울리는 언어였다. 기내의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은은한 조명이
좌석 아래를 감쌌다. 퍼스트 클래스의 대부분 손님들은 이미 와인 한 잔씩을 손에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연의 자리, 이레인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치 아무도 없는 자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의 손은 계속해서 식판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손수건으로 물컵 자리를 정리하고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런히 놓았다. 고요하고도 세심한 손길이었다. 몇 줄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하나가 그 장면을 보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몰래 사진을 찍고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퍼스트 클래스에 샌드위치 먹는 노인, 뭔가 잘못된 거 아냐? 그 글은 곧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의아해했다. 돈 있으면 뭐하나 품격이 없네. 라는 댓글도 달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물었다. 왜 우리 사회는 사람의 옷차림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까? 기내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변해갔다. 도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질문이 되어 있었다. 그때 조용히 옆칸에서 한 여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아직 신입에 가까운 표정이었고 눈빛에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잘게 썬 과일과 따뜻한 허브차 한 잔, 그리고 정성스레 접은 냅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봐 조금이나마 드셔보세요. 도연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충분한 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 씨, 뭘 하는 거죠? 규정대로 하세요. 퍼스트 클래스 책임 승무원인 지윤이었다.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수연을 제지했다. 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트레이를 내려놓지 않고 돌아섰다. 도연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 과일 트레이를 수연에게 다시 건넸다.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누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떻게 생겼든 사람 자체를 먼저 봐주세요. 그 말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바로 앞에 서 있던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기내의 누군가는 다시 한번 몰래 사진을 찍었다. 도연이 샌드위치를 마치 제사상처럼 올려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모습. 그 장면은 다시금 SNS를 타고 퍼졌다. 이 남자, 누구지? 그냥 노인이 아닌 것 같아. 왠지 울컥했다.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투명인간이었던 도연은 이제 세상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접어들 무렵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퍼진 사진은 이미 주요 SNS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글로 올라가 있었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올렸지만 반응은 점점 진지해졌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노인. 그런데 왠지 슬프다. 그분의 눈빛을 봤어? 무시당했는데도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어떤 이는 댓글을 남겼다. 혹시 이분 예전에 장학금 지원하신 강재단 이사장님 아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도움받은 기억이나.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강도현, 그는 한때 무명의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묵묵히 힘을 실어주었던 인물이었다. 언론에 얼굴을 비춘 적은 거의 없었고 어떤 기사에도 명확한 프로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조용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 소식은 곧 항공사 내부의 관계자들에게도 도달했다. 혹시 강도연 이사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지금 1A 좌석에 급히 연결된 비상회의에서 항공사 고위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사진을 확인했다. 실루엣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아니라 다음 날 열리는 전국 산업 발전 전략 포럼의 기조 연설자였다. 그리고 항공사 홍보 캠페인의 조용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 사실이 전해지자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때 도연과 함께 일한 적 있는 통신 보좌관 출신의 정민이란 여성이 급히 움직였다. 그녀는 도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비행기 아니라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기다릴 수 없어. 시스템에 접근해서 당장 오늘 항공편의 서비스 보고서를 열람해야 해. 그녀는 과거 이벤트 협업을 이유로 남아있던 내부 접근권을 활용해 그날의 비행 기록을 확인했다. 기내식 제공 목록, 승객 응대 로그, 승무원 조 편성, 그리고 1A 좌석의 서비스 기록 부재. 그녀의 손은 떨렸고 숨이 턱 막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바로 그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승무원 유형, 예전에도 외모로 손님 차별했다는 내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일을 재생한 순간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장도 안 입고 퍼스트 타는 사람이 어딨어요. 난 그런 사람 불편해요. 정민은 컴퓨터 앞에서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한 사과나 내부 징계로는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인격을 보는 눈을 잃은 이 업계 전체의 이야기야. 이윽고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항공사 윤리평가위원회에 긴급 제안서를 송부하며 조사 개시와 교육 프로그램 개편을 요구했다. 도연은 여전히 1A 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기내를 넘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이제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비행기가 착륙하기 30분 전, 기내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사람들은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책을 덮거나 노트북을 닫고 고개를 기댔다. 하지만 1A 좌석 주위만은 묘하게 공기가 달랐다. 어디선가 무거운 진실 하나가 감돌고 있었다. 그때 퍼스트 클래스 마지막 줄에 앉아있던 또 다른 승무원, 이름은 민정. 그녀는 수연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직하고 따뜻한 심성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민정은 도연이 손수건으로 식판을 닦고 샌드위치를 반듯하게 놓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고 그 장면이 뇌리에 깊게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서 작은 플라스틱 접시에 제철 과일을 곱게 썰고 직접 데운 생강차를 따랐다. 정성스럽게 냅킨을 접어 올린 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1A 좌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다시 지윤 승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세요, 민정 씨. 규정 위반입니다. 민정은 잠시 멈췄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 짧은 대답은 지훈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고 민정은 조심스럽게 그 트레이를 도현 앞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따뜻한 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은 눈을 들어 민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움직여 허브차 잔을 들어올릴 때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오렌지빛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군가가 외모로 무시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은 마치 기도처럼 공간에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기내에서 수십 개의 눈이 조용히 일레이 좌석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누군가는 묵묵히 반성했다. 그 침묵의 목소리가 그 어떤 연설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도연은 샌드위치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자세가 그 어떤 외침보다 깊고 무거웠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는 활주로에 착륙했다. 탑승객들이 짐을 내리기 위해 하나둘 일어나는 그 와중에 몇몇은 처음으로 이레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그 누구보다도 크게 남았다. 그의 조용한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자동으로 켜진 안내 방송과 함께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짐칸을 열고 외투를 꺼내며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말소리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레이 좌석 앞은 여전히 조용했다. 강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작은 천가방을 꺼내 들었다. 그 가방은 여전히 가볍고 조용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출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기내를 빠져나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활주로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국내 최대 포털 뉴스의 헤드라인이 도연의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샌드위치와 종이컵의 침묵, 퍼스트 클래스에서 벌어진 무시의 장면. 기사의 중심에는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인물이 하루 만에 전 국민의 검색어로 떠올랐다. 기사에는 그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의 이야기, 조용히 장학금을 지원하던 기록, 그리고 그의 무대응이 던진 윤리적 질문이 실려 있었다. 댓글창은 수천 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건 단순한 대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가르치는 분, 진짜 존경스럽다. 우리 엄마도 장사하러 갈 때 이런 시선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도연이 탑승했던 항공사 내부는 전례 없는 위기감으로 뒤덮였다.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 부서의 관리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회의실 스크린에 투사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에는 단출한 샌드위치, 투명한 종이컵, 깨끗이 닦인 트레이, 그리고 묵묵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강도연의 모습이 있었다.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CEO의 한마디는 회의실을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고위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통신 담당자였던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 말이 문제입니다. 그는 그분이기 때문에 대우받아야 했던 게 아닙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존중받아야 했어요. 이름이 없더라도 옷이 초라하더라도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날 밤 항공사의 내부 공지망에는 전 직원 대상 긴급 메시지가 게재되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인격을 평가하는 눈이 무뎌진 우리의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 밤 사고 당시 승무원조 전체에 대한 재교육 명령, 전 기내 서비스 매뉴얼 전면 개편 착수, 퍼스트 클래스 윤리 헌장, 재정 논의, 무엇보다 강도연의 말없는 행동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한 문장이 포스터로 제작되어 전국의 주요 공항 직원 휴게실에 붙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단지 옷차림이나 말투가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비록 한 명의 행동이었지만 그 조용한 걸음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이끌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낡은 고시원방.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가 국어책을 덮고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뉴스 봤어. 어떤 할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밥도 못 먹었대. 엄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인지 몰라. 사람들이 이제야 반성하는 중이야. 아이의 이름은 지은. 엄마와 단둘이 사는 그녀는 저녁마다 엄마의 포장마차 일을 기다리며 혼자 공부하곤 했다. 지은은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조심스럽게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강도연 할아버지께 다음에 비행기 타시면 제가 싸준 김밥 드세요. 햄도 넣고 단무지도 넣을게요. 며칠 후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TV 프로그램 제작팀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노란 봉투에 붙은 우표, 발신인은 서울 강남구 고시원 박지은 올림. 그 편지는 촬영팀의 눈길을 단숨에 끌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그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신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프로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번 주 방송 주제는 바꿉시다. 그분 이야기 더 들려줘야 해요. 한편 항공사 교육팀 내부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승무원 교육과정 마지막 날 조용한 시청각실 한 장의 슬라이드가 떠오른다. 기억해야 할 이야기 강도형과 일회의 좌석. 그 자리에 앉아있던 승무원 교육생들 젊은 남녀 30여 명은 슬라이드의 사진을 보며 숨을 삼켰다. 단순한 트레이, 샌드위치 하나, 종이컵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강사로 나온 이는 뜻밖에도 당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민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규정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다.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조용히 지내시나요? 민정은 살짝 웃었다. 네, 여전히 변함없으세요. 요란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하지만 그의 조용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는 교육생들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비행기에서의 서비스가 아닌 존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하루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 항공편의 마지막 좌석 34. 한 할머니가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착석했다. 오래된 가방, 헐렁한 외투, 낡은 신발.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승무원, 젊은 눈빛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편안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승무원의 이름은 준호. 그는 그날 강의실에서 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잡은 청년이었다. 할머니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건 처음 받아봐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그런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고 또 한 번의 작은 변화가 하늘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한복판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담임교사 정서윤은 칠판 앞에서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낯선 할아버지 하나가 기내에서 묵묵히 앉아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샌드위치 하나와 손수건이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돌았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냐? 아, 그 사람이다. 퍼스트 클래스에 앉았는데 밥도 못 받은 그 할아버지. 정서윤 교사는 재생을 멈추고 말했다. 맞아요. 이분은 강도현 씨라고 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상을 바꾼 분이에요.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날 수업 주제는 존중이란 무엇인가였다. 정 교사는 칠판에 적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한 듯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다. 소미는 마트에서 일하는 엄마가 사람들이 반말할 때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지우는 할머니랑 지하철 탔을 때 무시당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업은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고 그날 교실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이 시작된 것이다. 그 수업 이후 학교는 자체적으로 존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기 말에는 내가 만난 존중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에세이 대회가 열렸다. 그중 한 편이 교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살짝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나는 강도현 할아버지처럼 침묵 속의 따뜻함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 글은 지역교육청에 전달되었고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성교육 교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름은 1A 프로젝트. 그 교환은 다음 세대들에게 작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유명인이 아닐 때 당신은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한편 전국의 여러 고등학교에서는 자율 동아리, 도현회, 도희위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공공장소에서 작은 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지하철역에서 고맙습니다. 배지를 나누어 주거나 시청 광장에서 무시당한 기억을 털어놓는 낭독회를 열기도 했다. 그 모든 움직임은 자발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한 노인의 조용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짧은 영상 편지가 항공사 본사에 도착했다. 보낸 이는 김나온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영상 속 아이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도 나중에 비행기 타면 옆에 앉은 사람이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계셔도 꼭 먼저 말 걸 거예요. 안녕하세요. 같이 타서 반가워요. 라고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영상은 전사 교육 시스템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채택되었다. 말없이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며 결국 세대를 잇는 것. 강도연은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씨앗은 어느새 이 땅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닌 하지 않은 말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마음이 참 깊이 울렸어요. 겉모습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강도현 어르신처럼 조용하지만 품위 있게 행동하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존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소리 없이도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감동이자 울림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 어떤 양심을 떠올리셨다면 잠시 멈추고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는지, 어떤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울림, 더 따뜻한 변화가 기다리는 2부가 곧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치치칩칩